저희와 상의도 없이 집을 파셨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당연한 권리잖아. 이건 가족 재산이에요. 어머니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어요.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와 상의도 없이. 내 이름으로 된 내 재산이야. 모두를 위한 결정이었어. 상속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됐다. 앞으로 어머니와 연락 안 할 거예요. 서로 상처만 주니까. 그래, 앞으로 집 근처에 얼씬도 마라.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70대 최영숙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10년. 저는 홀로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무릎이 아프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도 무릎 아프세요? 괜찮아, 민서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새 무릎 수술 잘한다던데. 아들의 말에 마지못해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 생각했던 통증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김 여사님,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그냥 약 먹으면 안 될까요? 지금 상태로는 약물 치료만으론 어렵습니다. 수술 일정 잡아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안한 마음에 큰아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엄마 무릎 수술해야 된대. 지금 회의 중인데.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통화는 10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이렇게 차갑지 않았는데 요즘은 바쁘다며 대화를 짧게 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작은 아들도 연락해봐야겠네.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엄마 무릎 수술해야 한대.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병원비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출장이라 못 찾아뵙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두 아들 모두 바쁘다고만 합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왔는데 최근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문득 이 아파트를 처음 샀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자 두 아들의 방문이 잦아졌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재산 얘기를 슬쩍슬쩍 꺼내기 시작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이 제 재산을 챙기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더러 어서 정리하라는 듯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여사님, 다음 주 수요일로 수술 일정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이 창문으로 바라본 풍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변하듯 제 아들들도 변했나 봅니다. 수술 준비해야겠네. 누구 도움 없이도 잘 해낼 수 있겠지. 약간의 서운함을 뒤로하고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민석이 병원에 와서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상보다 회복이 더디어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민석이 일주일 정도 집에 머물며 간병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마워.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재택 근무 신청했어요. 노트북만 있으면 일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민석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민석이 옆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잠에서 깨어났을 때 민석이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통화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엄마 아파트가 요즘 시세로 10억은 넘을 거야.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제 아파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 몫이지.
내가 지금도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돌보고 있잖아.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생은 서울에 집도 있잖아.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처가 도움 많이 받았대. 유산 나눌 필요 없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제가 살아있는데 아들은 벌써 유산 분배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둬야지. 혹시 모르잖아.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리가 아파 침대로 돌아가려는데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얼른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방금 깼어. 물 좀 줄래? 손이 떨려 물잔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민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물을 건넸습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저녁 식사 준비할게요. 고마워. 민석이 나가자마자 베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들의 눈에 저는 이제 아파트 소유주일 뿐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아파트를 장만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대출금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던 시절, 아이들 교육비를 아끼지 않기 위해 저녁마다 부업을 했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괜찮아. 네가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제가 있을 때 필요한 거 다 해놓고 갈게요. 민석의 친절함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진심인지 아니면 유산을 위한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이 세상 떠나면 이 집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민석의 손동작이 잠시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는 다 가는 길이잖아. 네 생각이 궁금해서. 글쎄요. 어머니 뜻대로 하시면 돼요. 민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심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잘 됐어요. 형이 잘 돌봐드려요. 응, 민석이가 잘해주고 있어. 다행이네요. 다음 주에 제가 찾아뵐게요. 통화를 마친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간 이 창문으로 바라본 풍경이 또 달라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꿈꿨던 노후와 현실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민석이 회사로 복귀한 일주일 후 작은 아들 민준이 방문했습니다. 무릎 수술 후 혼자 지내는 게 불편할까봐 찾아왔다고 했지만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수술 후 회복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이제 혼자서도 화장실 가는데 문제 없다. 다행이네요. 형은 잘 돌봐드렸어요. 응, 민석이가 잘해줬어. 현관에 놓인 민준의 가방이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주말 동안 머물 계획인가 싶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까요? 그래주면 고맙지. 냉장고에 재료가 있을 거야. 민준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민준은 요리를 하면서도 계속 주위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요새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씩 받지. 왜? 그냥요. 나이 드시면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무릎 수술 외에 다른 건강 문제는 없었지만 민준의 질문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요새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무릎만 그렇지 다른 건 괜찮아.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주제인 듯 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석의 전화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자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릎 수술 한 번 했다고 벌써 죽음을 준비하라고? 민준이 당황한 기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형과 제가 나중에 다투지 않게 미리 정리해 두자는 거예요. 그제야 속내가 보였습니다. 민준도 아파트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민준아, 엄마가 물어볼게. 이 집이 그렇게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죽으면 이 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글쎄요. 공평하게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요? 첫째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이 뭐라고 했어요? 네 형은 자기가 나를 모시고 살았으니 이 집은 당연히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더라.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억누르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해봐. 네가 이 집의 절반을 원하는 이유가 뭐야? 당연한 권리잖아요. 형이 어머니를 돌봤다고 해서 모든 걸 가져가는 건 불공평해요.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두 아들 모두 제 건강이나 행복보다 아파트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알겠다. 이제 충분히 들었어. 어머니, 제 말 뜻은 피곤하니 먼저 쉴게. 너도 일찍 자렴. 침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방 밖에서 민준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형에게 전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두 아들 사이의 갈등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무릎은 많이 회복되어 이제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느라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도착했어요. 어서 와라. 민서가 집 놓고 들어오렴. 네, 어머니. 윤정이가 과일 싸왔어요. 민석의 아내 윤정이 환한 미소로 과일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윤정은 항상 밝은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경직된 표정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민준과 그의 아내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두 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 보기 좋으시네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이제 거의 다 나았어. 식탁에 둘러앉아 명절 음식을 나눠 먹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 눈길을 피하며 각자 음식에만 집중했습니다. 민서가 회사는 어때? 요즘도 바쁘니? 네. 새 프로젝트 시작해서 야근도 많아요. 민준이는 출장은 잘 다녀왔어? 네, 잘 다녀왔어요. 어머니 수술 때문에 못 왔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두 아들의 대화가 점점 어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나누던 대화도 오늘은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윤정과 혜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석이 갑자기 화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까 전에 민준이랑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 앞으로 어머니 병원비나 생활비 같은 거 제가 책임질게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마도 형제 간에 이미 이야기가 오갔던 모양입니다. 형, 그건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얘기해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나중에는 내가 어머니 모실 거고.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형이 어머니를 모신다고? 형은 지금까지 어머니 연금으로 편하게 살았잖아요. 뭐라고? 내가 언제? 형은 대학 때부터 어머니한테 용돈 받았잖아요.
저는 알바하면서 스스로 벌어서 썼고요.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 오래된 감정이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은 네 몫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난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 니는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찾아왔어? 윤정과 혜진이 주방에서 나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이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아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제가 심판이라도 되는 것처럼 누구 편을 들어줄지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둘 다 그만해라. 어머니, 형이 먼저 시작했어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 재산을 두고 싸우는 너희들이 부끄럽지도 않니?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아들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면서 키웠어. 그런데 이게 뭐니?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 오늘은 그만 쉬자.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민준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화내지 마세요.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벽 너머로 아들들이 서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서로 탓하며 다투고 있을 겁니다. 결혼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문 밖에서 두 아들의 언성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 아파트가 우리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명절 다음 날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일찍 떠났습니다. 말다툼 후 어색한 분위기에서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정말 가족이 다 깨지겠구나. 거실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친구 정숙이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상담할 일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정수가, 나 영숙인데 시간 좀 있니? 영숙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만날 수 있을까? 그래, 점심시간에 사무실로 와. 주소 문자로 보내줄게.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높은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정숙이는 여전히 단정하고 똑똑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영숙아. 오랜만이네. 무릎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어. 다행이네. 근데 급한 일이라고 했는데 무슨 일인데? 책상 앞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석이 통화하던 내용, 민준이 유언장을 제안한 일, 추석날 두 아들이 다툰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을 두고 싸워요. 요즘 그런 일 많아.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더 심해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가다간 아이들이 서로 원수가 될 것 같아요. 정숙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산 관리를 위한 신탁을 고려해봤어. 신탁이요? 그게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너의 재산을 제3자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거야. 나중에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상속인에게 분배되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지. 요즘은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활용하고 있어. 그럼 당장 필요한 서류가 뭐예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그리고 신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해. 정숙이는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주었습니다.
아파트 관련 서류와 인감도장은 집에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 집에 작은 금고가 있어요. 거기에 다 넣어뒀죠. 그럼 서류 가져오면 내가 신탁 계약서 작성하는 걸 도와줄게.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해결책을 찾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에 위안이 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다고 말하면 아들들이 의심할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 잠깐 들렀어. 혼자 나가시면 어떡해요? 위험하잖아요. 괜찮아. 이제 무릎도 많이 나았고 근처만 다녀왔어. 다음부터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아들들에게 거짓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금고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 관련 서류들과 아파트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등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만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겠네. 모든 서류를 가지고 다시 정수기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아들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지만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결정일까?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니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겠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 때문에 무너진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그런 식으로 나가서 죄송해요. 괜찮아. 엄마도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어. 내일 시간 되시면 제가 찾아뵐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오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아마도 추석날 다툼에 대한 사과일 테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가져갈 서류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넣어두었는데. 집 안을 뒤져봐도 서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핸드백을 찾던 중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거실 한쪽에 설치된 작은 CCTV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게 되면서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외출했을 때 누가 들어왔나? 녹화 영상을 확인하자 놀라운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서랍과 금고를 뒤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화면 속 민석은 금고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결국 열었고 서류들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가 없는 틈을 타서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언제쯤 가면 될까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척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 때나 와도 돼. 나 집에 있을 거야. 네, 그럼 점심 먹고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정숙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수가 큰일 났어. 아들이 서류랑 인감도장을 가져갔어. 뭐라고? 그거 큰일이네.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도 있어. 그래, 지금 당장 나갈게. 준비를 서둘러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온 민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와서 죄송해요. 아니야, 들어오렴. 민석의 눈빛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인데? 사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앞으로 제가 모든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려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석의 의도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래? 어떻게? 제가 변호사랑 상담해 봤는데요. 어머니 명의로 된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대요. 민석의 가방 속에 제 서류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럼 내 인감도장이랑 등기부등본이 필요하겠네? 민석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민석의 계략을 확인한 다음 날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모두 불러 가족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집안 문제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저희를 다 부르셨어요? 앉아봐.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거실 소파에 네 사람이 모두 앉았습니다. 민석과 민주는 서로 눈길을 피하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서가 내 서류와 인감도장 가져왔니? 모두의 시선이 민석에게 쏠렸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내가 없을 때 집에 와서 금고를 열고 서류들을 가져간 거 CCTV에 다 찍혔어.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그만. 거짓말은 그만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믿었던 아들이 저를 배신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형이 이런 짓을 하는 거 알고 있었니?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형이 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형이 변호사를 만나서 증여 계약을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며느리들은 각자 남편 편을 들며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너희들의 행동이 너무 실망스럽구나. 내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두고 싸우다니. 민석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하자는 거예요. 형이 어머니를 이용하려 해서 그래요?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얼마나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형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윤정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이 항상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마치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사라지고 각자의 주장만 난무했습니다. 그만. 모두 조용히 해. 소리를 지르자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바란 건 단 하나였어.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 분노와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부터 내 재산에 관한 일은 내가 직접 결정할 거야. 누구도 간섭하지 마. 어머니, 더 이상 말하지 마.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이야. 가족 회의 다음 날 민준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오렴. 거실 소파에 앉자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민준이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법률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어머니께 알려드릴 게 있어요. 형이 어머니 인감을 훔쳐서 증여 계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민석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니 더 놀라웠습니다. 증거가 있니? 네. 형이 만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가 알려줬어요. 이미 서류 초안까지 만들었대요. 서류를 보여주는 민준의 손길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걱정이 읽혔습니다. 민준아, 네 마음은 고맙다만 너도 이 집에 관심 있는 거 아니니? 물론이죠. 하지만 형처럼 몰래 가로채려는 건 아니에요. 민준의 솔직한 대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네 말 잘 들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그의 노트북 가방이 넘어져 안에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급히 치우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죄송해요. 서류를 돕다가 눈에 띄는 문서 제목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설득 방법이라고 적힌 문서였습니다. 이건 뭐니? 당황한 민준이 서류를 재빨리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아, 그냥 메모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의심이 들어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핑계를 대고 나왔습니다. 민준이 잠시 전화를 받는 사이 그의 노트북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어머니의 불안감을 이용해 형에 대한 불신 심어주기. 아파트 절반은 최소한 받아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두 아들 모두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명은 노골적으로, 다른 한 명은 교묘하게 말입니다. 거실로 돌아가 아무렇지 않은 척 민준을 대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가봐야겠다면 가도 좋아. 네, 어머니. 제 말 꼭 기억해 주세요. 형을 조심하세요. 그래, 알았어. 민준이 떠난 지 2시간 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석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준이가 저를 사기 미수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어머니 서류를 가져간 건 사실이지만 사기 목적이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모든 걸 오해하고 있어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어디야? 경찰서예요. 어머니, 제발 와주세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민석이 조사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민준이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니? 민준이 다가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이 어머니 인감도장으로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바꾸려고 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죠. 거짓말 마. 나는 그냥 어머니 재산을 보호하려고 한 거야. 두 아들이 경찰서 복도에서 다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민준을 설득해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제 눈물 어린 호소에 결국 마음을 돌렸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형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싶어요. 당연하지.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경찰서를 나오면서 민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 때문에 형제가 이 지경까지 왔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집이라고 표현한 것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들에게 제 보금자리는 그저 부동산일 뿐이었습니다. 너희 둘, 이제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 저는 형을 믿을 수 없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도 조심하셔야 해요. 그만해. 이제 집에 가자.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두 아들 사이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과거에는 두 아들을 양쪽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재산을 두고 다투는 어른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좀 제대로 대화해보자. 집에 도착하면 집에 도착하자 두 아들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민준이 먼저 자리를 떴고 민석도 곧 뒤를 따랐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구나.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기며 두 아들이 자라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석이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날, 민준이 유치원 소풍을 가던 날 두 아이가 함께 목욕하며 웃던 모습까지. 이때는 참 행복했었는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친구 정숙이었습니다. 영수가 어제 일은 어떻게 됐어? 경찰서까지 갔다 왔어. 둘 다 집으로 데려왔는데 또 다투고 가버렸어. 많이 힘들겠다. 내가 말했던 신탁 이야기는 생각해 봤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정수가 사실 다른 생각이 들었어. 어떤 생각? 이 집을 팔까 해. 전화기 너머로 놀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럼 어디서 살 건데? 경기도 외곽에 작은 집을 알아볼까 해. 여기 너무 크고 이제 혼자 살기엔 외롭기도 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게 할 거야. 다 정리하고 나서 알려줄 거야. 침대 옆 서랍에서 남편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결혼 반지와 함께 보관해둔 작은 쪽지에는 우리 가족이 항상 행복하기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네요. 갑자기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그리고 아들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수가 내일 너희 사무실에 갈게. 집 파는 방법 좀 알려줘. 알았어. 너 정말 괜찮은 거지? 응,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인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다시 앨범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년 설날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웃고 있던 우리 가족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다 추억이 되었네. 침실로 향하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아마도 아들들은 이해하지 못할 테지만 때로는 강한 교훈이 필요한 법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 친구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정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정희를 기다리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정희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언제나 솔직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영수가 오랜만이네. 얼굴이 많이 핀 것 같아. 그래?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집 팔 생각이야? 카페 창가에 앉아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들들의 다툼부터 경찰서 방문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내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조용히 팔 방법이 없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다니. 평생 살던 집인데. 더 이상 이 집에서 행복하지 않아. 아이들이 이 집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어가.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는 젊은 부부가 있어. 첫 아이를 가졌는데 집을 구하고 있었거든. 시세보다 1억 정도 낮게 해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봐. 나는 빨리 정리하고 싶어. 정말 아이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할 거야? 응.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알려줄 거야. 어차피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을 살아온 동네를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렸지만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계약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바로 연락해 볼게. 아마 이번 주 안에 가능할 거야. 고마워, 정희야.
네가 아니었으면 이런 결정 못했을 거야. 카페를 나오며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새 집은 변함없는 거야? 응, 그래. 좋은 생각이네. 내가 그쪽도 알아봐 줄게. 정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스스로 결정한 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들들 모르게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작은 주택을 계약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고 뒤로는 산이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판매 대금이 입금되자마자 바로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김 여사님, 이제 이삿짐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입주할 수 있나요? 다음 주부터 가능하세요. 열쇠는 오늘 가져가셔도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열쇠를 받고 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50년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며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민석의 초등학교 졸업장, 민준의 첫 그림 등 아이들의 어린 시절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건 버려야 할까? 가져가야 할까? 남편과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간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난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과 아파트 판매 대금으로 노후를 위한 신탁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지역 봉사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김 여사님,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행복하게 살았으니 이제 다른 분들도 행복했으면 합니다. 봉사 단체장의 감사 인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들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이제는 제 마음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사 당일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빈 방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벽에 남은 액자 자국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작은 속삭임이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현관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다들 행복했던 시간이었어.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집을 파셨다고요? 그래, 내가 쓸 집은 이 정도면 충분해. 어떻게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은 누가 샀어요? 정이 소개로 만난 젊은 부부야. 첫 아이를 가졌대. 우리가 처음 그 집 샀을 때처럼 설레 보이더라. 전화기 너머로 민석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1시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석과 민준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들어오렴. 차 마실래?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와 상의도 없이. 거실에 앉은 두 아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왜 상의해야 하지? 내 이름으로 된 내 재산인데. 어머니, 그건 가족 재산이에요. 아버지랑 같이 모으신 거잖아요. 그래, 네 아버지랑 내가 모은 거야. 너희들 것이 아니라. 민준이 법률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준비해온 듯했습니다. 이건 가족 재산이에요. 어머니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어요.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미 팔렸어. 계약도 끝났고 돈도 받았어. 그 돈은 어디 있어요? 대부분 기부했어. 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부요? 어디에요? 지역 봉사단체.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니 다른 사람들도 행복했으면 해서.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를 위해 모아둔 거잖아요. 너희가 원하던 대로 상속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됐어. 이제 더 이상 다툴 일도 없겠지? 민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형, 가요. 어차피 이미 끝난 일이네요. 이거 다 네 때문이야. 네가 형을 신고해서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한 거라고. 두 아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여보, 맞는 결정을 한 걸까요? 아들들이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아들 모두 연락이 없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어머니. 민석이에요. 문을 열자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오렴. 밥은 먹었니?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은 민석은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봤어요. 어머니가 하신 일이 부당해요. 어떤 부분이 부당하다는 거니? 저희와 상의도 없이 가족 재산을 처분하신 거예요. 게다가 기부까지 하셨다니. 민석의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내 재산이야.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도리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화가 난 그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민석아, 니들이 그 집을 두고 싸우는 걸 보고 결정한 거야. 그건 그냥 일시적인 다툼이었어요. 형제 간에 그 정도 갈등은 있을 수 있잖아요. 일시적인 다툼? 인감도장을 훔치고 경찰서까지 간 게 일시적인 다툼이니?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차피 이미 끝난 일이지만 저희는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직접 벌어서 모은 재산이고 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야.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걸 법원에서도 인정할 거야. 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와 함께 절망이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동생도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며칠 전부터 변호사를 만나고 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알았다. 법정에서 만나자.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어머니 자식이에요. 그래, 내 자식이지. 그런데 왜 내가 살아있는데 재산부터 생각했니? 민석이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뒤돌아봤습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연락 안 할 거예요. 서로 상처만 주니까.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주택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노인회관에서 만난 이웃들 덕분에 금세 친구가 생겼습니다. 영숙 씨, 오늘 수영 교실 같이 가실래요? 네, 박 선생님. 준비하고 나갈게요. 요새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들이랑 연락되나 봐요. 아니요, 아직 연락 없어요. 이웃과 함께 동네 복지관에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수술 때문에 걱정했지만 오히려 수중 운동이 무릎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숙 씨, 우리 다음 주에 봉사활동 하러 갈까요? 좋아요. 어디로 가는데요? 아동센터에서 손주뻘 되는 아이들 돌봐주는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아이들을 좋아하던 저는 바로 수락했습니다. 점점 새로운 삶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니 민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준아, 무슨 일이니? 그냥 어머니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요. 민준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쇼핑 카트를 한쪽에 세우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잘 지내. 여기 이웃들도 좋고 수영도 배우고 있어. 다행이네요. 사실 많이 생각해 봤어요. 무슨 생각? 날 고소한다고 하지 않았니? 어머니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너희를 위한 결정이기도 했어. 형은 아직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아니야, 억지로 하지 마. 시간이 필요할 거야. 통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적어도 하나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 정원에 도착하니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직접 심은 꽃들이 제법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보, 꽃이 참 예쁘게 피었네요. 남편의 사진을 창가에 놓고 이야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 일찍 누가 찾아왔을까 의아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렇게 갑자기 다 왔니?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렴. 거실로 들어와 민준이 앉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차 한잔 할래? 아침은 먹었어? 아직이요. 일찍 출발해서. 그럼 내가 간단히 차려줄게.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민준이 거실을 둘러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을 아들이 어떻게 느낄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아늑하네요. 정원도 예쁘고요. 그래? 꽃도 직접 심고 텃밭도 시작했어.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괜찮아. 이젠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사실, 형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아직 용기가 없어서 못 왔을 뿐이에요. 민석이 너도 괜찮아? 회사는? 네, 다 잘 지내요. 형수님도 어머니 자주 얘기해요. 시계를 보니 어느새 오전 11시였습니다. 식탁을 치우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직접 가꾸신 거예요. 응, 요즘은 원예 수업도 듣고 있어. 재미있더라. 어머니, 이제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명절에는 꼭 오고요. 억지로 오지 않아도 돼. 시간이 필요하면 더 기다릴 수 있어. 민준이 갑자기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민석이한테 전해줘. 엄마는 언제든 기다리고 있다고. 네, 꼭 전할게요. 다음에는 형도 데려올게요. 민준이 떠난 후 정원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마음처럼 깨끗했습니다. 민준이 방문한 지 6개월 후, 제 생일을 맞아 아들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민석의 모습을 보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큰아들의 얼굴은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민석아, 왔구나. 들어오렴. 죄송해요. 이제야 찾아뵙게 되어서.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방문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와 친구들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더 풍요로워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보다 스스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깨달은 이 소중한 교훈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부모들에게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집의 크기가 아닌 함께 나누는 시간과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